코인키치 시간입니다. 가상화폐 움직임 쫓아가면서 또 이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들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가상화폐 움직임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고박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 지난 주말 사이에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코인들이었는데요. 비트코인 1.47% 전일 대비 더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758만 원대까지 밀린 채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41만 6천 원대, 4% 조정 나오면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가상화폐 움직임들 이 시각 현재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암호화폐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많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고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주말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임팩트가 큰 뉴스는 없었지만 덴마크나 카자흐스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관점을 내놓고 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그 SNS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광고 금지 관련해서 어떤 그 단체 소송을 걸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말 중에 급격한 폐해까지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당분간은 불안정한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받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하나하나 열어다보면서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을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곧 다가올 연방선거를 앞두고 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2개의 지역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재자 투표에 의존해야 했던 해외에 배치된 군인 등등에서는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이들의 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블록체인을 응용한 투표 솔루션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프로젝트 성공에 따라서 버지니아주는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모네로 익명성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모네로 쪽에서 들려온 이야기 좀 살펴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에요? 예,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모네로가 아무래도 익명성을 중시하는 암호화폐인 만큼 이 익명성에 어떤 결함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이 암호화폐 모네로 익명성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이 사용한 거래가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꽤 화제가 됐는데요. 모네로 팀과 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이 원내 논문은 2017년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 모네로 팀은 이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적은 맞고 어떤 지적은 이거는 향후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다라고 해서 모네로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링시티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지난주에 나온 논문은 원래 나왔던 논문을 개량해서 다른 부분을 본 건데 모네로 팀은 상당 부분은 링시티 기술 개발로 이런 익명성 문제는 해결됐다고 했지만 공동 채굴 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네로 팀이 아닌 외부에서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개선해 나갈 사항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들의 모네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또 어떤 보충이 가능한지 이런 시도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더 저명한 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반박의 어떤 익명성이 무너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면서도 이러한 그 제3자의 시도를 환영한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소식들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공개해 주십시오.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코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코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네오입니다. 퀀텀과 함께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겸 플랫폼인데요. 과거 엔트쉐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작년에 개명을 하면서 네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네오의 큰 개념은 일명 스마트 경제라는 것인데요. 이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전자자산, 암호화폐 외에도 다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전자신원. 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 신원을 유저에게 보급한 후 이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립한다. 공인인증서 같은 거 쓸 때 화면에 뜨는 PKI라는 것이 그 국제 기준이거든요. 그거에 부합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소개된 스마트 계약인데 네오 같은 경우 이 스마트 계약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을 가능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이더리움이 같은 경우 특수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리디티라는 것을 써야만 계약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네오는 이런 면에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오의 합의 프로토콜은 일명 위임형 비잔티움 장애 허용, 약간 역사 시간에 나올 법한 이름인데요. 간단 명료하게 네오의 토큰 보유자들은 일명 북키퍼, 일명 경리라고 불리는 관리 인력을 선출하고 이 경리들이 어떤 거래가 블록에 들어갈지를 3분의 2, 그러니까 총 경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거래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약간 덜 분산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한 번 일어난 것은 다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일단 최종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오는 이 스마트 경제라는 개념이 워낙 큰 개념이다 보니까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통해 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오의 창시자인 자홍페이와 에릭상은 이외에도 온체인이라는 회사 비즈니스용 블록체인 기술 도입 회사를 하나 설립해놨는데요. 이 온체인은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지역 정부 등과 협력을 취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인프라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네오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와 협력해서 개발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전체적인 네오 플랫폼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티 오브 시온이라는 별도 프로젝트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오픈소스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함께 모여서 네오 플랫폼을 개량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오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목표를 갖고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어떤 암호화폐 부분 외에도 비즈니스와의 블록체인 결합, 이것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을 총체적인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오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미화 49불, 그리고 하나 기준으로 한 5만 1,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입니다. 오늘의 코인, 네오에 대한 스토리를 좀 챙겨봤네요.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